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하셔서 또 뭐 도대체가 갈피를 못 잡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역사예요. 역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는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건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개로 나눈 거예요. 글로 적혀 있냐 없냐. 그런데 그렇게 봐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구를 뭘로 만들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세 개로 나눈 거거든요. 돌멩이로 했다, 석기, 청동으로 만들었다, 청동기, 철로 만들었다, 철기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청동기로 도구를 만들 때쯤부터 해서 이제 사람들의 계급이 등장하고 문자를 사용하고 도시국가가 등장하는 문명이 등장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청동기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4대 문명을 배우는 거죠.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 그리고 그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전환되는, 변화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또. 그래서 바빌로니아가 이제 철기를 사용한 히타이트한테 멸망했다거나, 아니면 인도 문명이 철기를 사용하는 아리아 문명한테 멸망했다거나, 뭐 상주를 거쳐서 이제 춘추전국 시대가 되면은 철제 무기 도구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표현이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교과서는 어지간하면 이 네 개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아시아, 유럽과 아메리카. 그래서 뭔가 국가 순서 쭉 나왔다가 또 갑자기 지역이 더 확 하는 거 있으면 이게 이 지역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지역의 설명이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또 세 개로 나눠서 했었잖아요. 뭐 그거 석기, 청동기, 철기. 근데 그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역사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세 개를 더 나눈 거예요. 고대, 제일 오래된 게 고대, 중간이 중세, 제일 나중에 근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배우고 있는 건 고대인 거죠. 고대의 특징은 도시 국가가 제국이 되고 혹은 중앙 집권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로 분열되어 있던 게 하나의 국가로 뭉치기 시작한다는 게 고대 국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서아시아, 유럽, 동아시아, 남아시아 순서대로 배우는데 서아시아는 일단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시리아 제국 다음에 등장한 게 아케메니스 왕조 페르시아였어요. 그리고 유럽 아메리카에서는 이제 그리스 쪽에 폴리스, 그 다음에 로마라는 도시 국가가 있었고 그게 이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는 걸로 한번 뭉쳤다가 로마에서는 그거 분열이 됐죠.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4개로. 그러고 있을 때 이제 로마는 자기들이 그 이탈리아를 통일하면서 이제 카르타고랑 전쟁을 해서 땅을 넓히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 제국으로 분열됐던 것까지 다 합친 이제 로마 제정이 되는 거예요. 제국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동아시아는 이것도 이제 주가 힘이 약화가 되면서 도시국가가 여러 개가 생기고 여러 개로 막 힘이 분열되는 춘추전국 시대로 되었다가 이제 그 춘추전국 시대에 각각 국가들이 하나의 자기들만의 국가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하나로 다 통일된 제국이 진나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분열됐던 게 다시 통일된 게 한 나라예요. 한 제국이죠. 그 다음에 남아시아도 이제 막 여러 개로 있었던 국가들이 마오리아 제국이라는 걸로 뭉치고 쿠션 뭐 왕조로 뭉치는 거죠. 이 순서대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도구를 중심으로 역사를 보다가 이제 문명을 중심으로 역사를 보는데 지역을 중심으로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도시 국가가 어떻게 제국으로 바뀌고 있는가 이거를 중심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제국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안에 있는 그것들을 중심으로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직선으로 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병렬을 배웠으니까 병렬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나마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이렇게 한번 틀을 잡고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내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